51페이지 340번 보고 오늘 두 번째 타임에는 곱셈 공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우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주로 이제 제곱근에서 많이들 발견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봅시다. 어떤 숫자의 제곱근을 취할 거니 이 값이 3. 얼마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의 이 소수점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정수값이지, 얘를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말하고, 이 뒤에 남겨져 있는 소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340번에 보면은 이제 루트 10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우선 이 루트 10이라는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값인지 파악하면 돼요. 얘들아, 루트 10은 루트 9를 의미하는 3하고 루트 16을 의미하는 4하고 이 두 개 숫자의 사이지. 자, 그러니까 이 루트 10이라는 값은 3.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까? 이 루트 10의 정수 부분은 얼마지? 3이지. 소수 부분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 학생들이 소수 부분을 물어보면은 이 값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루트 10이라는 값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내가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이 정수 부분이라는 애를 왼쪽으로 이양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소수 부분은 얼마냐면은 정수를 왼쪽으로 이양시킨 루트 10 마이너스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소수 부분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 내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구하잖아? 그럼 내가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그 숫자가 나오면 내가 문제를 제대로 푼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그 숫자가 안 나와. 그럼 내가 그 문제를 잘못 푼 거예요. 네, 이렇게 검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5번을 볼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조금 뭔가 이상해. 그냥 루트 3을 주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루트 3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정수 부분, 2의 정수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3의 정수 부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루트 3은 1. 얼마거든? 그러니까 2에다가 1. 얼마를 더하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3이지. 소수 부분은 얼마일까? 여기 2 더하기 루트 3이라는 덩어리에다가 3을 빼주면 바로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만 그만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오늘 56페이지에 있는 곱셈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그 곱셈 공식까지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거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중간고사 범위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단원이 없어요. 제곱근도 그렇고 여기 곱셈 공식도 그렇고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부담 없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배우면 이거에 연이어서 반드시 뭘 학습해야 되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 돼. 오케이? 반드시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외워야 하는 곱셈 공식이 몇 개냐면 3개거든. 여러분이 반드시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게 3개야. 그런데 인수분해 공식은 몇 개냐면 마찬가지로 3개야. 오케이. 근데 물론 이제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마다 이 곱셈 공식을 5개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의 경우에는 3개 정도만 알면 된다고 봐.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을 몇 개를 암기해야 되냐면 정확히 이 3개에다가 플러스 8개에서 10개를 더 외워야 돼. 이 정도도 외워야 돼요. 더 있어. 외워야 될 공식들이.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도 8개에서 10개야. 그럼 다 합치면 개수가 상당하죠. 네? 근데 나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한테 반만 외우라고 해요. 곱셈 공식만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인수분해 공식은 외우라고 하질 않느냐? 곱셈 공식을 내가 빠삭하게 외웠잖아. 인수분해 공식도 사실 외우는 거야. 왜냐면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 공식이거든. 그래서 물론 2개를 다 외우면 좋지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있어. 외워야 되는 공식들 사이에 변형 공식이라는 애가 있거든. 이따가 보여줄게요. 변형 공식이라는 애가 있어. 이 변형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조금 바꿔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식이거든. 나는 이 변형 공식을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외우겠다면은 외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외우라고 막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자, 대신에 지켜줘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변형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얘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거 안 외우면은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합니다. 자, 그럼 56페이지 곱셈 공식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이 아니라 그냥 다항식의 전개야. 다항식의 계산이거든. 자,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c를 하라고 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다항식과 단항식의 계산이에요. 이건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C 더하기 BC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번 단에서는 뭐 할 거냐면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B인 이렇게 다항식 2개의 곱셈을 볼 거예요. 그럼 다항식 2개를 곱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A라는 값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여기다 썼는데 저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부터 전개를 해보자. 먼저 A부터 분배 법칙을 하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숫자인 B를 분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A를 먼저 분배하면 AC 더하기 AB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B를 분배해주면 BC 더하기 BD가 돼. 얘네들을 합쳐주면 우리가 이 다항식들을 올바로 전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전개해주면 돼요. 사실 이게 다야. 내가 이 다항식 계산 전개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자, 365번에 6번을 볼게요. 365번에 6번. 자, 여기 보면은 4x-5y라는 아이랑 x 더하기 2y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곱하래. 그러면 먼저 4x를 x와 2y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4x 제곱과 그리고 8xy가 돼. 자,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5y를 곱할 거거든? 근데 얘들아 5y는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5y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y를 뒤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xy 그리고 마이너스 5y를 2y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됩니다.
다 전개가 됐죠? 이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은 얘를 잘 봐봐. 이거 두 개는 서로 문자의 형태가 똑같지? 동류항이야. 그러니까 동류항까지 바로 계산을 해야 우리가 올바로 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다항식 계산법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귀찮은 계산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할 거야 이거를. 자, 그럼 다 됐으면은 5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첫 번째 곱셈 공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 맞다. 그 62페이지도 한번 봐볼래? 진성이는 없어. 62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곱셈 공식이 두 개가 더 있어. 내가 아까 5개까지 얘기하시던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포함해서 5개인 거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 62페이지에 있는 이 공식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전개하면 돼.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얘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57페이지로 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여기 1, 2, 3번 있지? 이거 표시 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57페이지에 곱셈 공식 1에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이거 3개를 표시 좀 해줍시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들에 얘들아 이름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은 약간 둘이 생긴 게 비슷하거든. 부호만 다르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뭐라고 부를 거냐 앞으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얘네들이 왜 이름이 완전 제곱식이냐면 A, B로 돼 있지? 이 A랑 B라는 모든 숫자에다가 이게 딱 가려지는 거야. 이렇게 A랑 B라는 모든 숫자에다가 제곱을 걸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벽하게 모든 수가 제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A-B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름이 완전 제곱식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완전 제곱식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 아, 여러분 그 곱셈 공식 암기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팁이 있어. 뭐냐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마. 이거 절대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을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거든. 자, 여러분이 당연히 그 공식을 암기는 해야 되는데 얘만 달달달 외우면 안 된다 이 뜻이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식을 외우긴 외웠는데 367번과 368번을 봐봐. 이렇게 생긴 애가 단 한 문제도 없어. 식을 이렇게 주기는 했지만 이 식과 똑같은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아무리 잘 외워도 얘는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문제에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 공식만 받고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A-B의 공식은 이 가운데 있는 2AB 있지? 이 앞에 부호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공식을 암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모양으로 암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외우는 건 뭐 당연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앞에 있는 숫자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그 합한 값을 제곱했을 때 앞에 부분을 제곱하고 뒤에 부분을 제곱하고 서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배 한 값을 가운데 적어주면 된다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암기해주면 이상한 형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두 공식만 주구장창 외웠는데 문제에서는 이런 애가 나와. 나 자식아, 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y의 제곱.
뭐 이런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외운 거는 그냥 앞에 있는 개수가 깔끔한 애였는데 막 이런 분수가 나오고 하면 이제 어지럽단 말이야, 굉장히. 이런 애가 나왔을 때 아까 그 내가 말로 표현했던 것처럼 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뭐 2개 곱해서 2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좀 그래도 덜 당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볼까요? 자, 이 2개의 공식과 관련해서 367번에 2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7번에 2번. 여기 보면 4a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직 곱셈 공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 4a 플러스 1을 2번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전개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까? 아까 곱셈 공식은 먼저 앞에 숫자를 제곱한다고 했지.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도 제곱을 한다고 했어. 그럼 앞에 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16a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1이 되겠지. 그 다음 앞에 있는 숫자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서로 곱하는 거야. 얼마가 되니? 4a 곱하기 1이니까 4a죠. 거기다가 2배를 해주는 값을 가운데다가 적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4a 플러스 1을 올바로 전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367번에 있는 6문제를 전개해보세요.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완전 제곱식과 관련해서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 어떤 게 있냐면은 막 이런 게 있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럼 애들은 이런단 말이야. 나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만 봤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처음 보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처음 보긴 했지.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제곱 안에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있지. 여기서 마이너스를 좀 뽑아볼게.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를 뽑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지. 이렇게 안쪽에서 마이너스를 뽑았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제곱을 안으로 이제 밀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a 플러스 b한테도 제곱을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한테도 제곱을 줘야 되겠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 값은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숫자가 뭔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를 뽑아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곱셈 공식과 똑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번째. 이제 곱셈 공식 2번째 걸 볼게요. 자, 2번째 공식의 이름은 뭐냐면 합차 공식입니다. 이거의 이름이 합차 공식인 이유는 식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a 더하기 b라는 얘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a 마이너스 b랑 얘네들을 곱하잖아. 그러면 앞에 숫자를 제곱한 값하고 뒤에 숫자를 제곱한 값을 빼면 된다는 식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합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은 완전 제곱식보다 더 그 형태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이제 찾아낼 수 있냐면 제곱과 제곱 사이에 보통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이거 합차 공식이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앞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똑같아. 얘를 보고도 합차 공식을 묻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368번을 볼까? 여기 보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앞뒤에 있는 숫자랑 문자가 모두 다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합차 공식일 거야. 자, 앞에 숫자 제곱하고 뒤에 숫자를 제곱해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368번에 2번 3x 플러스 4, 3x 마이너스 4 얘도 앞에 있는 3x와 4를 각각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얘들아 혹시 지난 시간에 좀 프린트 갖고 왔니? 제 프린트 갖고 왔지? 프린트 좀 꺼내볼까? 다 풀어왔지? 안 왔지? 중간에 요 프린트 채점을 지금 합시다. 네, 보내놓을게요. 렉처 2번이니 전부 다? 2번, 3번? 아 혹시 그 프린트 내고 간 사람 있어? 2번, 3번 중에 3번 안 받았어? 우선 2번 프린트 답지를 보낼게요. 3번 프린트 없는 사람.
채점 다 됐나요? 자, 렉처 2번 그 프린트에서 지문학고 있는 15, 16페이지에서 어, 140번 잠깐 볼까? 140번 누구 물어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정수가 대비하라고 했어. 근데 앞에 숫자도 얼마인지 안 알려주고 뒤에 숫자도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면 50-x의 루트를 씌운 값하고 그리고 이 32 플러스 y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하고 얘네 둘을 뺐을 때 가장 큰 정수가 되게 하려면 먼저 정수에서 정수를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값이 누군지 쫙 리스트를 뽑아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누군지 쫙 리스트를 뽑아보면 되지 않을까. 자, 먼저 정수가 되게 하려면 이 앞에 있는 값은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겠지. 그리고 정수가 되게 하려면 뒤에 있는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정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군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50-x는 제일 클 수 있는 정수값이 49겠지. 루트 49가 됐을 때. 아니, 루트 49가 됐을 때 가장 큰 수가 나올 거야. 그 다음은 루트 36, 루트 25 이렇게 떨어지겠지. 얘네들이 되려면 x값이 각각 얼마여야 될까? x가 1이어야 되겠지. 얘는 x가 뭐 14이거나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앞에 숫자가 가장 커지려면 얘밖에 답이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32 플러스 y가 가장 큰 값이 되게 하려면 y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 안에 있는 루트 값이 그 정수가 되려면 25가 되거나 26이 되거나 아니 36이 되거나 49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런데 25가 되게 하려면 y에 음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y가 자연수래. 그럼 얘는 우선 y가 답이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얘는 y가 얼마? 36이 되게 하려면 4가 돼야 돼.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 뒤에 있는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y가 4가 되는 얘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정수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앞에 값은 루트 49, 뒤에 값은 루트 36이 되게 하는 정수값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는 아마 다 잘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물어볼 게 없으면은 프린트는 이제 그 파일에 잘 보관을 해 두시고, 자, 다음 시간 언제 우리 수요일 날까지 숙제를 얘기해 줄게요. 우선 오늘 6까지 봤으니까 렉처 7번이 숙제입니다. 렉처 7번. 그리고 오늘 살펴본 57페이지의 곱셈 공식 있지? 이 곱셈 공식 잘 암기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렉처 8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